여러분 안녕하세요. 모모입니다. 저는 사실 10년 동안 우울증 환자였어요. 놀랍죠? 그냥 만성적으로 우울감이 있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중증이었던 시기가 5년 이상이었고 태국에 오기 1년 전쯤에 좀 괜찮아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생의 3분의 1을 우울과 함께 하면서 생각한 것이 있는데 자동차 부품이 고장나면 차가 안 나가잖아요. 아니면 가다가 도로 위에서 멈추고 그게 쉽게 사고로 이어지거나 저는 우울증을 이런 개념으로 생각해요. 자동차 부품이 나의 뇌인 거고 뇌가 몸의 부품으로서 제 기능을 안 하니까 쉽게 취약해지고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는 거고 다시 예전처럼 나아가려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거죠. 제가 10년 동안 별짓을 다 해봤는데 그중 실행에 옮긴 후 실제로 조금씩 나아지는 것을 경험했던 방법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다만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마음이 너무 힘든데 아직 병원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은 꼭 병원에 방문해서 상담을 받아보세요. 저도 앞으로 소개드릴 이 방법들을 약과 병행했기 때문에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나처럼 우울한 정도로 병원에 간 다들 이러고 살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아마 병원에 가보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거든요. 첫 번째, 물리적 차단입니다. 제가 가장 큰 효과를 보았고 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사람마다 이게 당장 가능한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겠죠? 그런데 저는 이걸 1순위 목표로 정해서 어떻게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실제로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지 생각을 한 후에 최대한 빨리 실행에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우울의 원인은 사람이었어요.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었고 그게 너무 가까운 관계였기 때문에 그 관계를 정리하는데 많은 고민과 염려와 시간이 소요되었죠. 그래서 그 마음을 알아요. 이게 맞는 건가?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이런 의구심과 불안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사람을 제 인생에서 차단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제가 그 행동을 함으로써 앞으로 받을 모든 비난, 비판을 듣는 일들이 그 관계를 지속하는 것보다 나을 거라고 판단했어요. 저는 아직도 저의 그 결정이 옳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깊고 질기고 얽히고 설켜 있는 관계든지 나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주는 사람이라면 빨리 파악하고 잘라내는 것이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또 이거는 제가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저는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도 그 생각을 물리적으로 차단을 하거든요. 이걸 어떻게 하냐면 그 부정적인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부풀려지기 전에 박수를 크게 치거나 아니면 큰 소리를 한번 냅니다. 전환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원래 하던 거에 집중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거를 그 부정적인 생각이 들지 않을 때까지 계속 반복해요. 이 생각이 한번 시작되면 이게 얼마나 지옥이고 나한테 안 좋은 영향을 줄 것인지 제가 10년간의 경험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운전을 하다가 내가 멈추고 싶으면 브레이크를 밟아야 하잖아요. 저의 그 부정적인 생각들에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두 번째는 루틴과 정리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만으로도 정말 많이 좋아져요. 그게 안 되니까 문제긴 한데 저도 불면증이랑 수면장애가 진짜 심할 때는 약의 도움을 받았고 매일 거의 술에 절어서 잠에 들고 그랬어요. 근데 깊이 못 자고 막 꿈 엄청 많이 꾸고 완전 야행성 라이프 스타일이었거든요. 밤을 새서 해야 하는 일을 그만두고 또 학교를 졸업하면서 이제 밤새서 과제를 해야 한다든지 이런 일이 없어지니까 낮에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해가 떠 있을 때 활동하고 밤에는 좀 잠을 잘 수 있도록 생활 패턴을 바꿨어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투두 어플을 사용해서 처음에는 정말 사소한 것들로 루틴을 세팅해서 살았어요. 예를 들어 물 한 컵 마시기, 영양제 먹기, 스트레칭하기, 편의점 가서 과자 사오기 이런 것들 그 체크박스를 클릭하고 달성하는 게 되게 소소한데 작은 성취가 있거든요. 그렇게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하나하나씩 시작을 해서 지금은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는 완벽한 아침형 인간이 되었습니다.
투두로 루틴 만드는 그 어플을 보면은 다른 유저들 것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 중에 이제 막 탑 랭크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와 정말 1분 1초도 허투루 쓰지 않는구나 그런 게 느껴지는데 또 그냥 나 같은 일반 유저들 보면 체크 안 된 투두도 엄청 많고 아예 통째로 날린 날들도 엄청 많고 그래요. 그러니까 습관이 빠르게 잡히지 않는다고 해서 좌절하실 것 없고 원래 안 하던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데 시간이 소요되니까 작심삼일 하고 일주일 쉬고 작심삼일 하고 일주일 쉬고 그렇게 한다고 해도 우울이 그거를 방해하기 때문에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용기와 힘이거든요. 또 청소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 제가 해보니까 또 너무 과하면 강박이 생기더라고요. 스트레스를 더 쉽게 받는 상황이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타협을 본 거는 미니멀리스트까지는 아니지만 필요 없는 것들을 싹 다 버리고 주변 환경을 좀 미니멀하게 해놓으면 청소하기가 조금 수월하더라고요. 그냥 행주로 한번 이렇게 쓱 닦으면 끝이니까. 또 밖에 뭐 나와 있는 물건들이 좀 없기 때문에 매일 청소를 안 해도 비교적 천천히 더러워져요. 설거지 같은 것도 한 번 쌓아놓기 시작하면 계속 쌓인단 말이에요. 저는 무조건 그릇을 하나만 씁니다. 제가 자주 쓰는 그릇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약간 온폭 패이고 넓적한 그릇이고 아니면은 되게 넓적하고 납작한 그런 그릇들이랑 숟가락 하나 아니면 젓가락 하나 이렇게만 씁니다. 그래야 먹고 나서 바로 설거지를 하는데 한 5초밖에 안 걸리거든요. 이런 식으로 좀 쉽고 간단하게 자주 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저도 늘 어질러진 환경에서 살았었는데 지금은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빗자루로 바닥을 쓰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든 물건에 좀 자리를 만들어 놓으면 항상 같은 장소에 물건을 두는 습관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물건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확실히 줄어들어요. 우울증이 심할 때는 무언가를 까먹거나 잃어버리는 굉장히 사소한 실수들마저도 감당하기 벅찰 때가 있고 너무 쉽게 자기 비하와 혐오로 이어져요. 그래서 이런 사소하고 규칙적인 것들을 내 일상에 잘 세팅해 두면 거기에서 오는 안정감이 있거든요. 매일매일 그 안정감을 느낄 수 있어서 그게 되게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기록입니다. 저는 원래 기록을 생활화하던 사람이라 이게 별로 어렵진 않은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분들이라면 한 줄 일기 같은 것들로 시작을 한번 해보세요. 대신 거기에 필수적으로 좀 들어가야 하는 것들이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일어났는지 총 수면 시간을 적고 기분과 상태를 적으세요. 그리고 자기 전에 하루 동안 먹은 음식, 영양제, 기분과 상태, 일상에 대한 한 줄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하시면 됩니다. 이걸 왜 적냐면 데이터화하는 거예요. 내가 몇 시에 어느 정도 잤을 때 몸이 가볍거나 무겁고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속이 편안하거나 불편했고 등등 이거를 데이터화하면 나에 대한 좀 객관적인 이해가 좀 쉬워져요. 그러면 나중에는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안 좋았다. 이런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 행동을 안 하려고 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만두를 먹고 체한 사람이 있어. 그러면 만두를 좀 안 좋아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안 먹으려고 하고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면은 부정적인 감정들이 지배했던 일상의 범위를 조금씩 줄여나갈 수가 있어요. 내 일상이 전반적으로 기분이 슬프거나 우울했다면 그것을 그냥 괜찮다, 보통이다 라는 기분이 스탠스가 되도록 맞추는데 노력을 하고 거기에 익숙해지면 이제 다른 활동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가령 몸을 움직이는 활동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추가해서 보통으로 맞춰놓은 것을 내가 기분이 좋아질 수 있고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방향으로 조금씩 높이면 됩니다. 처음에는 수면 시간이랑 감정만 기록을 해두세요. 잠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음식이나 그 외의 것들을 나중에 조금씩 추가하시면 됩니다. 처음에 너무 많은 것들을 기록하려고 하면 안 하던 일이라서 의무감이 느껴지고 되게 쉽게 피로해져요. 근데 데이터화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를 꾸준히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최대한 심플하고 쉬운 방향으로 시작하시는 것이 좋아요. 이런 기록을 위한 다이어리 어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분이 사용해보시고 기능과 디자인이 가장 잘 맞는 것을 골라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 또한 제가 아직까지 사용하고 있는 방법 중 하나인데 이전에 저를 지속적으로 가스라이팅 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랑 대화를 하면 항상 제가 나쁘고 잘못된 인간이라는 것으로 귀결되었거든요. 그때 생긴 습관인데 대화 후에 메모장을 켜서 그 대화 내용을 쭉 적습니다.
최대한 나의 감정적인 표현들은 배제하세요. 며칠이 지난 후 좀 감정적으로 그 사건과 멀어져 있을 때 그걸 읽으면서 그 상황에 대해서 좀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하려고 노력했어요. 우울증이 심해지면 상황 판단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거든요. 또 자기 연민이 시작되면 그게 점점 더 심각해지거든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최대한 나에게 일어난 상황과 나를 힘들게 만드는 환경이나 사람 등등을 좀 객관적으로 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게 가능해지면 그 다음에 이제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고 그것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기면서 실제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현실이 조금씩 개선될 수 있어요. 네 번째는 뇌와 몸의 활성화입니다.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아서 드시는 분들은 이거를 하시기 전에 꼭 담당 의사분이랑 상담을 먼저 하셔야 돼요. 제가 태국에 오기 한 1년 전쯤에 우울이 정말 많이 호전되었었는데 그때 내가 이전과 다르게 했던 것들이 뭐지? 생각을 해보면 처음에 얘기했던 그 관계 정리를 통해서 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을 만나지 않았고요. 두 번째로는 영양제를 되게 잘 챙겨 먹었었어요. 그때 실제로 제가 2잡, 3잡 막 이렇게 뛰었었는데 같이 일하는 친구들이 누나는 어떻게 그렇게 일하고 안 지치냐고 물어볼 정도로 정말 체력이 좋았거든요. 제가 그때 운동을 막 열심히 했던 것도 아니고 술도 엄청 많이 마셨거든요. 그래서 제 추측으로는 영양제의 효과였던 것 같아요. 종합 비타민, 마그네슘, 트립토판 등등 뭐 많지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유산균입니다. 장 건강이 세로토닌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여러분? 세로토닌 95%랑 도파민 50%가 우리 장에서 분비된대요. 우울증은 뇌도 바보로 만들고 몸도 둔해지게 만들잖아요. 유산균을 잘 챙겨 먹어서 내 장이 열심히 일을 해서 세로토닌을 잘 만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운동이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처음부터 그거를 시작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근데 유산균 같은 거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복에 물 한 잔 마시면서 같이 꿀떡 삼키면 되니까 비교적 시작하기가 쉬운 편이죠. 꼭 챙겨 드시기를 추천드려요. 여유가 있으면 종합 비타민 같은 것도. 최소 3달 이상은 꾸준히 먹어야 효과가 난다고 하니까 한 달만 먹고 그만두지 말기. 5번째, 현재를 살기. 지난 일들에 대해서 곱씹거나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고 추측하느라 시간을 보내지 말고 오늘,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을 하고 그냥 그것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거창한 일이 필요 없어요. 식물에 물을 준다든지 미역국을 끓여 먹는다든지 선셋을 본다든지 아니면 There's a saying says that love is blind.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일 같은 거야.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저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되었어요. 나는 전혀 특별하지 않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될 수 있는 거죠.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났지? 이런 생각은 여러분들이 뭐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정으로서 접근하는 게 아니고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기 비하로 이어지기가 쉽거든요. 특별히 뭐 내가 못난 사람이라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얼마 전에 제 친구 할머니 댁에 코브라가 나타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바탕 난리가 난 적이 있는데 만약에 그 할머니가 내가 코브라한테 잡아먹힐 만한 인간이라서 코브라가 내 집 앞마당에 나타났나 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할머니 왜 그러세요? 아니에요. 잖아요. 코브라는 그냥 세상을 떠돌다가 우연히 할머니 집 앞마당에 도착을 한 거죠. 그냥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냥 운이 더럽게 없었던 거죠. 다행히 할머니는 다치지 않으셨고 우리도 여전히 아직 살아있죠. 저 또한 최근까지도 자기 연민이 이따금씩 꿈틀거릴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스스로 추잡스럽게 굴지 말자. 나는 한낱 우주 먼지일 뿐이라고 되뇌이면서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합니다. 내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할 수 있는 일을 하거나 그 현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해결 방법을 생각해서 잘게 쪼갠 후에 천천히 하나씩 하시면 됩니다. 그것 또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거니까요. 제가 앞에서 언급했던 것들을 실제 생활에서 제가 어떻게 적용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앞으로 영상을 찍어서 많이 보여드릴게요. 살아보면 또
사라지더라고. 누가 알았겠어. 매일 울던 황모모가 생전 들어본 적도 없는 태국 시골 어디 끝자락에 도착을 해가지고 이웃집 고양이 밥 주면서 살아갈지. 그냥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빠르게 앓고 실컷 울고 그리고 나서 할 수 있는 일을 합시다. 또 우울은 유전이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제 가족력을 생각해보면 맞는 말인 것도 같아요. 타고나기를 좀 예민하거나 섬세한 성향을 가진 분들은 이걸 꾸준히 관리를 해줘야 하는 것 같아요. 마치 식물을 돌보는 것처럼 흙이 마르면 물을 주고 좋은 영양제도 주고 바람도 쐬어주고 더 크고 좋은 화분으로 바꿔주고 썩은 잎들은 미리 잘라주고 그러려면 스스로 자주 물어봐야 하는 것 같아요. 너 지금 어때? 좋아? 그럼 나도 좋다. 슬퍼? 그러면 오늘은 진탕 울고 연어초밥을 먹자. 그렇게.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밥 잘 챙겨 먹고 잠 잘 자고 세로토닌 잘 챙기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